노벨 경제학상을 탄 스티글리츠 교수는 긴축은 경제만 해치고 효과는 없다. 코로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공급 쇼크 때문인데 금리가 무슨 상관? 하고 있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는 여튼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고금리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노벨상 탄 사람과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딴소리를 하는데 앞으로의 처방이 인플레이션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에서 각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과 IMF나 기관 등이 말하는 내용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옵니다. 저도 저명한 학자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IMF 카발 앞잡이들은 정반대로 긴축 금리만이 해결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맞을까요? 이것을 주제로 하는 뉴스 매체도 기자나 앵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난관입니다. 인공지능 챗GPT에게 물어볼까요? 세계 경제 경기 둔화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말처럼 금리를 인상하고 어쩌고저쩌고 영혼없는 기계구나 하고 포기하고요. 생산량을 늘리고 공급망을 확대하면 해결되고 러우전을 종식시킨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의식을 불어넣은 챗GPT일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에너지와 금융과 경제가 묶여있는 것에 불편합니다. 경제가 서로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 단 하나의 에너지와 우크라이나라는 좁은 땅의 곡물 문제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팬데믹은 지금 회복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푸른 문제와 지출, 빚더미로 인플레이션을 걸고 넘어지는데요.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국이라서 미국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달러를 거래하는 나라까지 영향이 있겠지요. 문제 해결에도 미국이 긴축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나라에도 여파가 있고 미국 내 문제만 해결하는데도 금리를 올려서 나아지는 것보다 악순환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대해 배우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인 요인이지만 대부분이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지출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떠드는데요. 그렇다면 돈을 다국적 기업이나 부자 가진 자들에게 많은 세금으로 거두어서 창고 또는 실제로 집회거나 디지털 인증이거나 풀린 돈만큼 거두어 두어 시장에 풀지 않으면 됩니다. 정부가 거두어둔 지폐를 소각할 필요도 없지만 삭제 효과로 풀린 돈을 회수하여 잠금해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촌조를 풀었으면 촌조를 회수해서 시장으로부터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오로지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만 씁니다. 도대체 금리를 인상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얘기쯤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금리만 올린다고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소비를 덜 쓰게 만들겠다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금리 올린다고 기업들이 상품을 가격을 낮출까요? 지금 더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일부 소수 학자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산과 공급망 이축, 유동성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팬데믹, 러우전 등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급이 한정되었다면 돈은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하겠죠. 한때는 원자재 폭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깽가리 북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전문가들, 노벨상 받은 학자부터 세계 탑티어들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 노벨상을 받은 학자와 다른 학자들과 함께 지난 팬데믹과 러우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공급망 위축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IMF나 여러 기관을 움직이는 자들은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 시민과 vs 글로벌리스트 카발 간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뉴스 기자 앵커가 말한 내용을 봅시다. 우리는 아직도 이 인플레이션 맛을 모른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학자들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와 세계 탑티어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데이비드 로머 교수 UC 버클리대 블룸버그 기사,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려고 참으로 애썼는데 실적은 매우 안 좋다. 인플레이션은 갑자기 사라질 수도 미국 경제에 착 달라붙을 수도 있다.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의 범주가 아주 넓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파엘 버스틱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그랬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 때문이다. 전염병은 너무나도 독특하다. 상황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확고한 예상이나 기대를 하기 힘들다. 모른다. 그러니 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은 정반대로 갈립니다. 조셉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긴축은 효과가 없다. 긴축은 경제만 해치고 효과는 없다. 코비드와 로우전 침공 발발로 공급 쇼크 때문인데 금리가 무슨 상관이겠냐. 이 인플레는 공급 쇼크 때문이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발리스트 앞잡이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에 일러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고금리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노벨상 탄 학자와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서로 다른 말, 딴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처방이 통일되기는 글러먹었습니다. 하버드 케네스 로고프나 레리 서머스는 하버드 및 전 미 재무장관은 정부 적자가 늘었고 기후 대응 투자가 필연적이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많다.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반대로 선진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은 너무 낮기 때문에 저금리를 피할 수 없다는 쪽이 적지 않습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 오바마 정부 경제자문위원장. 살면서 본 가장 혼란스러운 경제다. 올린 금리를 언제 어떻게 내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는 결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능성, 질적 인플레이션. 섣부르게 금리 내리면 잠재 불안 큰일 난다. 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다가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할 때 물가는 전보다 더 높이 치솟을 것이다. 아서 번주의 실수를 반복될 수 있어. 가능성 2. 필요 이상의 고통. 고금리는 결코 인플레이션만 잡지 않는다. 사람도 잡고 고금리 실업과 기업 도산도 한다. 레리 서머즈. 빙판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불황이 온다면 고통은 피할 수 없고 그 고통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파월 연준 의장, 디스인플레이션, 긴축이 물가를 잡는 기대 효과를 낸다. 내가 보기에는 멍청한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기대치의 13번 언급, 금리 인상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아직 이긴 게 아니다. 여러 차례 더 올려야 한다. 동시에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승리 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 금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더 올려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시장은 한호할까? 금리는 한 번만 오를 거야. 연말에 내릴 거야.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이 상황을 연준과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중에 금융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IMF 수석 부총재도 마찬가지로 올해 경제의 가장 불확실성 문제로 하나 꼽았다. 우왕좌왕 이후 연준이 실패, 영국 캠브리지대 퀸스 칼리지 총장 모하메드 이안은 치솟는 물가에 늑장 대응하면서 연준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표현했습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단언하며 대응을 늦춘 잘못이다. 초기 판단 오류다. 우왕좌왕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다른 원인은 노동시장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변했다는 가설입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많았고 노동 공급이 영구적으로 100만 명 이상 감소, 또 제로 금리와 천문학적인 정부 부양책이 노동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기름을 부은 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입니다. 유동성을 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일하지 않고 소비만 해도 산다. 이 변화가 정규적 노동 공급을 줄여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교란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은 제각각입니다. 심각하다, 완전히 변했다부터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다. 금리를 올리면 바로 효과가 나올 것이다까지 분명한 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뿐입니다. 뉴스 해설 끝. 깨달음 디자이너. 최근 전전년도 한국에서 벌어졌던 노동의 변화는 코로나로 직원 해고해 놓고서 이제 서비스 업계 쪽에서 장사 좀 하려니까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시급을 12,000원, 15,000원 준다고 해도 안 구해진다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기업의 경기가 안 좋아 일시 출퇴근, 횟수 줄이기 또는 감원, 방구석에 안아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를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방구석에서 안아 내 인생은 무엇일까 생각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인데 말이죠. 일부는 그런 생각이 들자 도망간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슬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요즘 사회적 문제로 불법적인 향정신성 물질 값싼 펜타민에 눈을 돌리는 국소수도 있으며 말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폭망했고 문 닫았고 일부는 미소한 데미지를 입었을 뿐 건재했습니다. 목이 좋지 않은 곳 또는 신도시에서 빌딩에서 음식점을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끌리는 음식점 외에는 대부분 감소하는데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서 사회적 거리 정책으로 입출입 제한되자 벌어진 이유도 있고 꼭 필요하고 먹어야 하겠다는 손님은 특정 음식점만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돈을 퍼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영업자들은 보상이 효과가 없습니다. 또 어떤 소규모 병행하는 자영업자는 용돈 생겼다고 하고요. 부인 남편 2개의 사업자 1,200만 원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자영업자에게는 떡값이 생긴 것일 뿐이죠. 정부가 지출한 돈도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정부 보상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정도 목을 축 쉬었을 뿐이지요. 지난 정부가 여러 차례로 추경을 해서 어마어마한 조 단위로 돈을 풀었다는데요. 내 생각에는 4,000조 뽑아서 국민, 청소년, 성인 1인당 1억씩 주면 효과가 만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무늬만 효과를 내면 하나마나입니다. 뉴스 기자가 해설한 전문가들이 말한 우왕좌왕 이유, 노동시장의 변화 주제에서 천문학적인 정부 부양책이 노동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기름을 부은 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급등이다. 유동성을 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일하지 않아도 소비만 해도 산다. 그런데 영국 대학 전문가라는 사람이 미국 현실과 아시아 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정부가 국민 개인당 1억을 줬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놀고 먹는 인구가 중산층 상위권이거나 상류층입니까? 자산이 15억이 넘는다거나 100억 이상인 인구를 말하나요? 말이 맞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는 이번 3년간 사태로 주거 문제로 난리가 났죠. 미국인들에게 1인당 대규모로 큰 세금을 감면해 줬습니까? 아니면 사회주의처럼 돈을 1억씩 줬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인구들이 또는 다세대 건물을 가진 집주인들이 세금 때문에 방세를 올려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된 미국이 800만 명이 노숙자가 될 판이라고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부는 노숙자로 내몰려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800만입니다. 800만. 뉴스의 주장에 정확한 논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개인이 급여를 받으면 그 세금이 엄청납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90만 원 받으면 90만 원이 세금이고 또 일부 다른 세금도 까지고 공과금, 전기료, 가스료 등 내야 할 돈이 많습니다. 겨우 밥만 먹고 살면 다행인 것입니다. 뉴스 중에 우왕좌왕 이후 세계 경제의 전환점 충격의 시대 중에서 하버드 케네트 로고프는 우리는 충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전환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의 지각 변동, 러시아 에너지 배제, 중국 배제, 공급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요인과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러우전이 발발하자 유럽, 나토,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에 나섰고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끊을 것도 있고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그들이 자산도 동결해서 그 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쓰고 또 러시아로부터 돈을 뜯어내겠다고 압박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바다에 이어진 신규 가스 송수관이 미국 쪽 작전으로 폭파되어서 끊어졌다는 뉴스와 정보들이 속속 등장했지요. 러시아가 스스로 자신들이 송수관을 폭파시키는 멍청한 짓은 안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서방이 공작이다,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 공작이다 분분합니다. 결국은 이번 사태에 장기화하기 위해서 미 군대에 어떤 조직을 투입해서 일을 벌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는 얘기에서부터 나토와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받지 않겠다거나 해결점은 전쟁을 해도 에너지를 받아줄게 하는 인간들이 있을지 만무합니다. 이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무역전쟁을 시도한 것도 있고 이미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많은데 중국 자국의 공장도 그렇고 시진핑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은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온통 뒤죽박죽합니다. 이 사태를 꿈꾸는 디지털 화폐 개혁이겠죠. 클라우스 슈밥도 그레이트 리셋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판 구조가 아닙니까? 카발들이 생각대로 경제는 흘러가는군요. 카발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